오랜만에 Q&A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그러니까 뭐 하루에도 뭐 질문이 엄청나게 쌓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참 많이 못 해드렸습니다. 바쁘게 움직여서 Q&A 좀 더 많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관련 이야기입니다. 환희TV님이 기아 타이거즈 새 투수 다니엘 맹덴 영입 사실인가요? 이 투수가 브룩스급 투수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또 박정민 님도 기아 타이거즈 다니엘 맹덴 재계약이 사실인가요? 또 기아 간용 교체 소식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힌트라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아가 영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맹덴이라는 선수요. 좀 뉴스도 조금 나왔죠. 지금 최종 후보가 2명인데 유력 후보가 맞습니다. 맹덴 선수가. 간용을 대체할 선수이기도 하고요. 지금 오클랜드 출신의 투수인데, 윌리엄스 감독이 오클랜드에 있을 때 3루 코치 겸 작전 코치였는데, 그 당시에 2018년도에 맹덴 선수가 오클랜드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스 감독한테도 기아 프런트에서 뭐 맹덴 선수가 어떤가 이렇게 물어봤고, 맹덴 굉장히 좋은 투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나고 발표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다음 주 초 정도에. 외국인 선수 도장을 이제 다 찍어봐야 알죠, 아직은. 그리고 요즘 또 메이저리그도 정신이 없어요. 변수도 많습니다. 맹덴이 어떤 투수인가? 타구단에서도 굉장히 공통적으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투수다. 매우 좋은 투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수년간 KBO 리그의 이제 복수의 구단이 영입 리스트에 이 선수를 담아뒀던 것이 사실이고,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이 선수가 빅리그 잔류 의지가 강해서 데려오지 못했다고 하는데, 일단 메이저에서 뭐 선발로도 꽤 뛰었고, 근데 변수가 좀 있어요. 올 초에 팔꿈치 뼈 조각 제거 수술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에 코로나19에 또 감염되기도 했고, 지금은 회복이 됐죠. 올 시즌에는 구속이 조금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변화구 위주로도 많이 던졌고, 이 부분 알고 있습니다. 기아 구단도. 원래 이제 92마일, 94마일 이렇게 좀 던졌던 선수이기도 한데, 올해 수술해서 좀 빨리 복귀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기아 구단은 구속 회복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조계현 단장 이야기입니다. 팔꿈치 뼈 조각 수술 나도 받아봤는데 다른 수술하고 달리 이 수술 회복이 좀 빠르더라. 맹덴의 구속이 떨어진 거 우리도 체크를 했고, 내년에는 예년에 구속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을 한다. 뭐 아직 좀 젊은 선수니까요. 타구단에서도 이 선수에 대한 평가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타구단 A단장 이야기는 우리 리그에서 데려올 수 있는 선수 중에서는 최고 레벨이다. 맹덴이. 그건 분명하다. 해마다 우리도 리스트업에 최상위권에 이렇게 올려놨던 선수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구석이 조금 다운된 이 부분, 수술 여파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좋은 투수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 거의 막바지 단계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관련 이야기입니다. 스마일리 님이 통역을 몇 명이나 쓸까요? 하나는. 또 신상봉 님도 하나 제발 프런트 계획 좀 하자고요. 프런트는 외국인 안 뽑나요? 뭐 이런 이야기도 주셨고, 효자 정원준 님이 하나가 다시 하늘 위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최승우 님, 하나는 그냥 코치가 뛰면 안 되나?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외국인 지도자가 4명이 와르르 들어오니까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베로 감독, 케네디 수석 코치, 로사도 투수 코치, 워싱턴 타격 코치, 이렇게 코칭 스태프 빅4가 다 외국인입니다. 보통 팀당 통역은 한 2명 정도 있습니다. 하나가 이번에 외국인 통역 지금 직원을 뽑고 있습니다. 공고를 올려놨습니다. 홈페이지도 공고가 있습니다. 지금 최대 4명까지 뽑는다고 지금 공고를 낸 상태고, 수베로 감독이 에스파뇰, 그러니까 스페인어죠. 모국어인데 지금 영어도 굉장히 능통하고, 그래서 영어 통역을 뽑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내년 시즌 성적, 뭐 많은 분들이 질문도 좀 주셨는데 어떤가? 사실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하지만 가장 큰 키가, 그러니까 최고의 키를 잡고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 내년 성적의 키는 외국인 투수 2명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닉 킹엄하고 라이언 카펜터가 잘해줘야 되는데, 두산이 최근에 카펜터처럼 대만에서 뛰고 있던 외국인 투수 미란다를 영입을 했어요. 근데 이 두 선수, 그러니까 카펜터와 미란다의 평가가 너무 엇갈립니다. 각 팀 스카우트들마다 평가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두산 미란다는 호세 데폴라와 함께 대만 리그엔 투톱이고 한국에서도 통할 자원이다, 이렇게 보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근데 카펜터는 대만 성적은 나쁘진 않지만 구속이 좀 떨어져 있고, 그래서 뭔가 경쟁력, 국내 경쟁력에는 의문을 표하는 이들이 꽤 있습니다. 뭐 어차피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것입니다. 하나 팬들께서 좀 들으시면 기분 좋은 얘기가 분명히 아니죠. 하지만 또 모릅니다. 뭐 야구부장이 이렇게 조금 뭐 이 선수 그렇게 잘하는 투수 아닌 것 아니냐, 이런 언급을 했으니까 정반대로 가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제 카펜터가 15승 이상 거두는 것 아니냐. 뭐 아무튼 그냥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하튼 외부 평가는 미란다와 카펜터는 좀
180도 다릅니다. 전자는 칭찬, 후자는 칭찬이 드뭅니다. 킹엄은 사실 잘하면 찬사를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겠지만 안 되면 이제 프런트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습니다. 이 두 배로 욕 들어야 될 판입니다. 왜냐하면 뭐 좀 아팠던 부분도 있고, 그죠? 수술을 받았던 부분도 있고, 또 이 선수가 뭔가 뭐 워크의식이 뭐 그렇게 뭐 좋다 이런 평가가 SK 있을 때는 드물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수를 하고 영입을 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불안불안하다, 여러 가지 평가가 많다, 사실입니다. 롯데 관련 얘기입니다. 김한나님, 롯데는 코치 언제쯤 발표하나요? 소식이 없어 궁금합니다. 박소정님, 이대호 FA 코치 선임 등 롯데 이슈 언제 확정되나요? 김동민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롯데에서 이대호 측과 계약 제시는 아직 안 한 상태인가요? 뉴스에서는 아직 아무런 접촉도 없다고 하는데. SD님, 롯데 이대호 소식은 없을까요? 어느 정도에서 합의가 될까요? 2년 20억? 세한락스님, 근데 롯데는 왜 이대호 선수 재계약 소리 안 들려요? 니카고님, 부장, 롯데 관련된 건 없나요? 트레이드라든가. 이름님이, 롯데 코칭 스태프 구성은 언제쯤일까요? 김자연치님, 부장님, 롯데는 FA 말고 소식 없나요? 너무 조용합니다. 이삼봉님, 롯데 움직임 없나요? 롯데는 움직임이 있어도 공식적으로는 노코멘트. 이것이 스프링 캠프 임하는 구단의 공식 입장입니다. 외부 FA 시장은 처음부터 좀 롯데가 소극적이었습니다. 나중에 보상 선수를 안 줘도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사인 앤 트레이드라든지 그런 큰 변화가 있다면 몰라도 지금은 외부 FA 시장에 나와 있는 선수들을 현재의 보상 제도 하에서는 영입하는데 좀 주저하고 있다. 남은 선수 중에서 지금 뭔가 매력적인 선수도 드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이대호 선수와의 협상이 되겠는데 언제 만나는지 뭐 등은 따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움직임도 다 그냥 기사화가 될 거란 걸 구단이 알고 있고 여러모로 좀 부담스럽다. 이런 눈치가 있습니다. 재계약은 뭐 당연합니다. 재계약한다고 했고 옵션 뭐 좀 최소화할 것 같아요. 뭔가 좀 확정적인 부분으로 서로 간에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년 계약이냐 3년 계약이냐 이것이 관건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칭 스태프 관련해서는 최근에 노병호 투수 코치 그리고 조홍천 불펜 코치가 이 두 투수 코치가 타구단으로 간상됩니다. 투수 코치 공백이 있죠. 일단 내부 성격으로 마무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2군과 잔류군에 있던 지금 이용훈 코치 그리고 임경환 코치가 향후 1군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좀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코치를 더 영입할 계획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썰까지도 나오고 했는데 성민규 단장이 미국으로 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간 일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외국인 코치를 더 영입할 계획은 없다고 그러고 투수 코치에 대한 외부 영입 이야기가 있긴 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긴 했었지만 코치도 선수와 마찬가지로 육성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것이 롯데 내부의 어떤 방침입니다. 그래서 성격을 시키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변화 가능성은 조금 있습니다. 확정은 아닙니다. NC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참 아이디 조카 신발로마님, 루친스키와 알테어 선수의 재계약은 어디까지 왔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종민님, 근데 NC는 외국인 선수들이랑 재계약 안 한대요. 왜 아무 말도 없담? 101 프로톨님, 야구부장님, NC랑 LG의 수아레스 영입전도 다뤄줄 수 있나요? NC 다이노스는 19승을 한 루친스키 선수, 30홈런 100타점을 넘긴 외국인 타자 알테어 선수하고는 재계약 협상 중입니다. 마무리까지는 조금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순조롭다고 합니다. 해를 넘기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것이 구단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구단 내부적으로는 지금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는 그냥. 그렇다면 라이트 선수가 떠난 나머지 외국인 투수 한 자리 문제인데 최근 LG하고 영입을 조금 이야기가 있었던 내부적으로는 조금 경쟁 그런 구도도 좀 됐습니다만 LG가 지금 영입을 서두르고 있는 선수 있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자완 앤드류 수아레즈 선수도 NC도 영입을 조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선수는 수아레즈 선수는 LG 입단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 원 소속팀과의 이적료 문제 등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계약에 지금 큰 걸림돌은 치웠다는 이야기인데 조만간에 LG 구단과 입단 발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도 있습니다만 LG 쪽에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는데 이 수아레즈 선수는 NC뿐만 아니라 여러 구단도 관심을 가졌던 그런 선수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선수로 지금 평가를 좀 받고 있고 지금 NC도 나머지 한 자리 선수는 옥스 가리기가 거의 마무리됐다. 조만간에 또 입단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만 달러 규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새로 오는 외국인 선수는 지금 100만 달러가 상한선인데 이렇다 보니까 뭔가 좀 서울 메리트가 솔직히 조금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비수도권 팀들에서 공통적으로 좀 나오는 이야기인데 뭐 그렇다고 뭐 허리띠를 졸라매고자 하는 지금 상황에서 상한을 풀자 그러진 않겠죠. 근데 같은 조건이면 이 비용을 딱 제한을 하면 다른 부분에서 경쟁력을 발휘를 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서울을 선택하는 그런 부분도 이 요소에 좀 포함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수도권 팀들 중심으로 지금 뭐 100만 달러 새 외국인 선수의 상한 제도를 수도권 팀 중심으로 도입 이야기가 처음에 바로 높았습니다. 근데 상황이 바뀌고 있고 이것을 조금 해제하자 이런 논의도 뭔가 이 수도권 팀들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약간 좀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인데 당장은 뭐 이 제한을 풀 명분은 좀 약한데 수도권 팀이 외국인 선수 영입하는데도 약간은 좀 이로운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NC의 새로운 외부 영입에 대해서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용찬 선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보기는 했지만 현 상태로 지금 상황에서는 영입 가능성이 거의 없다. 재활 과정 문의를 조금 했다고 그럽니다. NC가. 하지만 뭐 어느 정도 몸 상태 괜찮느냐 물어는 봤다고 그래요. 하지만 구체적인 몸값 오퍼는 없었다. 이렇게 좀 확인을 해줬는데 고위 관계자가 이용찬 선수의 뭐 흔한 말로 뭐 에이전트의 전화번호도 좀 모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단 프런트 내부에서 이제 재활 과정 문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용찬 선수가 지금 뭐 가볍게 지금 캐치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야기를 듣고는 다음 스텝을 밟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향후 보상 선수 관련해서 변화가 있으면 이야기는 좀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이 제가 좀 생각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NC가 바란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제 설명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NC가 이걸 원한다, 이걸 어떻게 풀어라 이 차원은 아닙니다. 상황이 변하면 NC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것이 NC의 공식 입장이고 NC가 뭐 선수를 뭐 날로 먹겠다 뭐 그런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예, 주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영입 가능성이 거의 없다. 예를 들어 선수가 원 소속 구단하고 협상을 벌여가지고 이 선수가 뭐 보상 선수 내주지 않고 보상금만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야기를 진행을 시켜서 허락을 아예 받게 되면 그럼 뭐 다음 이야기가 가능해지겠죠. 하지만 두산이 이것을 허락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고 딱히 두산이 이것을 해줄 이유도 거의 없다. 현재 상황은 딱 이렇습니다. 두산은 매우 느긋하죠. 예. 내부 FA 지금 남은 선수들 있죠. 이 선수들과의 협상 주도권은 뭐 두산이 탁 틀어지고 있습니다. 키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강스님이 혹시 키움 관련 결과 나온 거 있나요? 이태권 선수가 말한 지 꽤 된 것 같은데 KBO에서 조사하고 있나요? KBO의 조사가 끝났고 KBO 상벌위가 열렸고 상벌위에서 결과가 나왔고 이 결과를 지금 이틀 연속 발표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정운찬 총재가 상벌위의 결과를 보고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려고 24일 오후 뭐 한 4시? 30분 정도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고 조금 전에 KBO 연락을 받아서 오늘도 발표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번 주 안으로는 발표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조금 넘길 것 같다 했는데 지금 몇몇 상벌위에서 강력한 결정이 됐는데 이걸 정운찬 총재가 틀어지고 발표를 안 한다 이렇게 그런 약간 뉘앙스로 이렇게 이야기들인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네, 정반대입니다. 정반대고 상벌위에서 나온 뭔가 좀 결정이 된 이 부분들이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고 강력하지 못하다라고 정운찬 총재가 생각을 해서 발표를 조금 미루고 있고 성에 차지 않는 것이죠. 총재의 성에 차지 않다. 정운찬 총재의 생각은 그겁니다. 키움의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이 야구팬들의 크게 야구팬들을 상심하게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재발 방지라든지 강력한 뭔가 좀 제재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상벌위 같은 경우는 지금 법률 전문가들, 이제 변호사들도 포함이 돼 있고 해서 지금 현 상황에 벌어지는 것 가지고 나중에 또 법정 공방도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큰 징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상벌위 징계안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취재한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운찬 총재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운찬 총재의 지금 임기가 이달 말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 총재가 또 와야 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하죠. 그렇지만 뭔가 총재가 된 입장에서 이걸 그냥 위아무에 넘기는 것도 마지막 고민을 하고 있다. 발표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 이야기입니다. 삼성의 외부 FA 추가 영입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많이 좀 질문 주셨어요. 보르네오님이 삼성 외부 FA 추가 영입 가능성 열어두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 삼성 보상 선수 관련해서 카이즈 프리드리님 삼성 박계범 보상 선수 지명 관련 컨텐츠 해주세요. 이민영님 부장 박계범 픽
얘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삼성의 외부 FA 추가 영입은 추가로 지금 외부 FA 영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내부 FA들과의 협상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아요. 이원석, 우규민 이 두 선수가 조건에 좀 불만이 있다. 또 보장액에 대한 불만을 조금 토로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들립니다. 그래서 구단에서 좀 지켜보는데 해를 넘기지 않았으면 한다는 반응입니다. 예, 저 협상이 좀 길어지고 앞선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렸죠. 박겨범 선수를 두산이 보상 선수로 픽을 딱 했는데 삼성은 두산이 박겨범 선수를 찍을지를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고 하네요. 두산의 현 상황을 보면 내야수가 좀 부족하고, 그죠? 또 삼성도 내야 자원은 조금 있어요. 대체력이 있습니다. 김호재, 강한울, 또 김지찬. 박계범 선수하고 포지션이 좀 겹치는 선수들인데 내부적으로는 삼성 내부적으로는 두산이 오히려 이제 투수 쪽이나 다른 쪽을 찍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좀 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두산은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이 내야 자원이니까 필요한 부분 데려갔고 삼성은 예상 범위에서 안 벗어나서 조금 안도하는 그림이고 삼성은 3, 4명을 좀 포함시키는 이 부분이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엄청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여하튼 이 부분 어떻게 보상 선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즉시 전력도 있고 좀 미래 자원도 있었다고 하는데 윤승환 선수 소식입니다. 티 긋는 아재님이 부장, 윤승환 선수 소식은 없나요? 윤승환 선수는 지금 경찰 수사 중인 이 사안이 있죠. 뭐 도박은 아니고 다른 사안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복잡하다는 이야기가 조금 들리긴 합니다. 이 사안이 완전히 마무리되어야 삼성 구단도 내년에 윤승환 선수에 대한 은퇴식을 하든 은퇴 경기를 추진을 하든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으로선 아무것도 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좀 본다는 이야기인데 좀 더 시간이 좀 흐르면 진전된 이야기를 저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